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그런 문득 뭐라 그럴까 막 아는데 그동안에 답답했던 게 이해가 팍 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 너무 기뻐서 막 어디 전화를 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자랑도 하고 싶고 막 전화하고 싶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이러는데 막 혼자서 낄낄거리고 그 진짜 너무너무 그렇더라고요. 한 그런 경험을 한 3번 정도 했었나? 3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당연한 일 같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제일 처음에 어떤 그런 경험이었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살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기뻤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혼자만 이렇게 경험하고 있기가 뭐라 그럴까 그럴 수가 없는 막 이 전화를 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가 그 법륜스님 그 반야신경 예. 그걸 딱 듣고 무아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엄청 그 확철대오라는 확철대오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딱 떠오를 정도로 무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떤 해방감, 자유로움 그런 게 느껴지면서 너무 좋았던 처음 경험이었고 무아가 뭔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무아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산이 여기 이제 그 사님의 어떤 법문을 듣다가 또 그런 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중도의 이치가 이해가 될 때에 또 그런 어떤 게 어떻게 하면 중도면 그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구나 그걸 또 알았을 때 또 기뻤고 근데 어저께 이제 어저께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머리로 이해됐던 것들을 저는 그 전에는 어제 전까지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도의 이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괴로움이 경험될 때에 이렇게 도의 이치로서 잡으려고 하거나 미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이제 느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거나 어떤 생각이 들 때 그대로를 어떤 느끼면서 이제 그게 또 어느 시점 되면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또 사라지고 저는 그렇게 어떤 그런 도의 이치를 뭐 어떤 사람 무슨 체험이니 안 그래도 그 말이 있었는데 체험이냐 뭐 체험이 안 돼서 힘들다 그러지만 저는 체험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 초전법륜 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 이치를 머리로서 이해함으로써 그런 일이 어떤 있을 때 그런 감정이나 그런 걸 밀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느끼고 그랬을 때에 그게 바로 이제 중도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댓글에 그걸 제가 그저께 달았었는데 나도 실제로 체험한 건 없다.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지 도의 이치를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내가 댓글을 썼거든요. 그러고 하루가 지나서 체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체험이 됐냐면 그냥 제가 수학 공식을 알듯이 이제 수학 공식을 알게 됐으니까 괴로움을 푸는 법을 알았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공식에다 딱 대입만 하면 도의 이치로 대입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도의 이치를 아는 머리로서 아는 거 하고 제가 그저께부터 제가 가장 괴로워하는 문제들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막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막 그런 일들이 막 부딪히면서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마음이. 그래서 막 그게 거의 뭐 엄청 오래가는 금방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그게 보통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인관계에서 그런 감정들이 괴로운 감정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데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거기서 또 제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인데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한마디로 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내 잘난 척. 내 잘난 척을 하고 나면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저는 대수는 그걸 억누르고 있는데 그저께부터 계속 그게 나는 그럴 의사없는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그리고 또 돌아서면서 예전에 항상 그 착각 속에 살았을 때 중생이었을 때 도의 이치를 알기 전에 했을 때 했던 행동 첫째 나를 막 자책하고 그 이제 막 그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항상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이제 막 그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지. 이제 그 오늘 만났던 사람이 이제 뭔가 나를 싫어하겠지. 내가 막 잘난 척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막 보고 이제는 싫어하겠지.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난 살 가치가 없다. 나 죽고 싶다. 그러면서 전에 막 울기도 하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 그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 어떨 때는 일주일, 2주일, 3주일까지도 그렇게 지속되는데 진짜 세월이 흐르면서 그게 조금씩 단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그나마 많이 완화돼 있었는데 요 근래에 갑자기 그게 그러고 나서 자책을 하면서 안 그래야지 이래 했는데도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서 제가 도의 이치를 알게 된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그걸 해보려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마음이 불안해야 할지 괴롭다고 해야 될지 그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도저히 좀 괴로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강아지하고 이제 우리 시골에 사니까 이제 농길을 따라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도의 이치고 뭐고 수행 이거는 다 그냥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이론일 뿐이고 그러니까 현실이라기보다 이게 내가 삶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은 그거 아무리 그거 알아봤자 이치 알아봤자 소용없고 해결되지 않는다. 어쩌면은 결국은 그런 거 아니냐. 깨달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되겠냐. 그러면은 얼마나 되겠나. 그러면 뭐 다 그러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중생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하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좀 남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은 좋아하고 오면은 뭐 잘 웃고 반갑게 해주고 하여튼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고민할 문제도 없는데 결국은 내가 내 잘났다고 하는 거 하고 또 좀 이기적이고 내가 남 배려 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싫어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지내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 도의 이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쭉 걷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드느냐면 그 괴로운 마음이 나를 괴롭히려고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뭐랄까 센서기 같은 역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스승한테 굳이 듣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 이미 그런 장치가 온 몸에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치가 일종의 센서 때 괴로움이라는 거. 내가
빨간색 선을 밟았다든지 딴 길을 가게 되면 센스기가 작동한 게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지 뭐 서성이 없어도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미 센스가 돼 있고 그러면은 괴로우면 결국은 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제대로 되는 길을 확인하는 방법은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러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서 괴로운 것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보면 도의 길을 아니면 바른 어떤 그 제대로 된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것이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오히려 이렇게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게 참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온몸이 짜릿짜릿하면서 막 또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그랬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또 다시 드느냐면 제가 그런 괴로운 감정을 안 느끼려고 계속 중도로서 이거를 그걸 없애려고 중도로서 이거를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함이 이렇게 막 했던 거예요. 중도에 배우는 어떤 중도로 갖고 이거를 괴로운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중도도 다 놔버리고 그냥 이제 그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의 가장 괴로움은 뭐냐면 저는 어떤 그 중도로서 나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중도가.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삶의 한 일부분인 그 괴로움 있잖아요. 그 괴로움이 뭐냐면은 제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대인관계를. 근데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내 잘난 척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이 외롭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뭐를 베풀기도 하고 뭔가를 저는 막 노력을 막 하는 게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눈빛만 딱 보내면 막 상처를 받고 죽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제가 결국은 이게 나의 가장 괴로운 힘든 다른 거는 중도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가장 괴로워하는 이 부분에서 이거는 따로 있고 저의 괴로운 부분 따로 있고 도의 이치를 이해한 부분은 또 따로 있는데 이게 접목이 안 되니까 그거 했는데 어저께 이 문제하고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이게 도의 이치와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이 부분이 딱 해결이 되는 그러면 그게 뭐를 제가 깨우쳤냐면 저가 어쨌든 간에 어떤 현재 살아가는 데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도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겸손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서지 않고 나대지 않고 그냥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남들 얘기 잘 들어주고 그래 좀 배려해주고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근데 이거하고는 전혀 내 문제하고는 생뚱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지는 그게 뭐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 온 내가 내 잘난 척 하게 된 원인을 쭉 찾아가 보면 태어났을 때는 무아라는 걸 몰랐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정의 이제 환경상 제가 별로 이렇게 친정 엄마 성향상 제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저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참 냉정하고 차갑고 실제로 또 때 엄마가 이렇게 다른 엄마들은 잘 안아주고 그랬는데 이런 게 없고 딱 엄마가 이렇게 달고 좀 되게 좀 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애정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랄까, 조금만 나한테 잘해주면 간쓰게 답해주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갈구하는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는 돈이 없고, 뭐, 다른 거에는 별로 고통을 전혀 못 느껴요. 괴로움을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저가 막 아주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똑똑한 척, 또 실제로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아는 척해서 사랑을 받으려고도 해봤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튄다 그럴까? 똑똑한 척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어떤 뭐 학교 다닐 때 뭐 쌤이 좀 머리가 좀 이런 얘기 해서 하여튼 뭐를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아서 남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제가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내가 사랑받으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인을 여태까지는 몰랐었고,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고 참 어떻게든 베풀려고 그러고 자꾸 뭐 퍼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이제 그 근래에 들어서, 내가 조금, 뭐랄까, 좀 나댄다 그럴까?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좀 너무, 탁탁탁 끊어서 이렇게 왜 탁 정리정돈을 해서 이렇게 직설적이랄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제가 이제 확실하게 느낌은 조금 있었지만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이거하고 이건 전혀 무관하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모아인 거예요. 결국은 모아와 딱 만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하는 있다라고 착각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나라는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또 나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이렇게 나를 내세워서 사실은 무상무화고에서는 나라는 것도 없을 뿐더러 옳다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착각 속에 있었으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굉장히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옳고 그게 굉장히 남들보다 강한 거예요. 옳고 그름이 굉장히 강하고 딱딱딱 끊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내 잘났다. 이렇게 어떤, 막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이 도의 이치에서 나라 할 것이 없고, 나라 할 것이 없으면,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옳다, 그러다 할 것도 없고, 또, 뭐, 많이 누구를 가리킬 만한, 옳고 그런 게 없던데, 내가 이 옳은 것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각 속에서 저 혼자서 막 힘들어하고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하라고 하면 이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건데, 저는 이건 문제고, 이건 이건데, 결국은 무하하고 딱 만나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친정엄마도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신 분이라고 제가 엄마를 굉장히 많이 미워했는데, 결국은 연기작용에 의한 연기를 아니까 결국은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게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었던 거지. 엄마가 나를 상처 준 것도 아니었고, 단지 여기까지 오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걸 있잖아요. 그걸 이제 깨우치게 되면서, 어저께 하여튼 굉장히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그걸 딱 알고 나니까, 그전에는 옳고 그른 거,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또 아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쫙 무너지는 느낌이고, 이제 그전에는 뭔가 복잡했거든요. 복잡했는데,
그게 다 알아지고 나니까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대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지금 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어떤 문제든 그냥 그대로면 딱 이 한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편안해지고 고민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이제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뭐든지 그렇게 하니까 너무 너무 편하다. 편하고 이제는 아무 걱정도 안 되는 거예요. 뭐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찌 됐든 그냥 그대로만 살면 되는 거다라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몸으로 실제로 어저께 느끼는 느낌에서는 뭔가 왜 실컷 울고 나면 후련한 속이 그런 것처럼 뭔가 후련하고 홀가분한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이해가 문득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어떤 기쁨이 확 일어나던가요? 기쁨은? 기쁨은 그때 그 이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도로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중도로서 이 문제를 풀려고 자꾸 제가 알은 이 치료가 풀려고 했을 때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다가 그냥 그것도 잊어버리고 중도로 하려는 그것도 없이 그냥 있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그게 알아지고 저절로 되던 것 같은데. 예. 한번 봅시다. 이제 요즘 계속해서 불편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가셨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요즘 일어난 이런 경험들이 괴로움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일어난 것이 아닌데 라는 자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중도는 괴롭지 않다고 그랬으니 그러면 이제 중도로서 이제 그럼 이 괴롭에서 벗어나보자 이랬는데 이제 이 괴로움 자체가 나를 괴롭히려고 일어난 것이 아니니 이것을 없애야 되거나 바꿔야 될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 있던, 그렇게 되기 위한 그런 인연 작용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작용되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그 순간 그런 게 드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줄줄이 이제 이해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제 사실은 우리는 맨날 일어난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고, 괴로울 때는 항상 그렇죠. 물론 당연히 뭐 또 즐겁게 하는 거라고 집착할 때도 있지만은, 괴롭게 하는 거라고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걱정하거나 그랬던 거죠. 이 상대방의 눈빛도 또는 어떤 것도 가령 나를 가령 뭐라 그럴까, 좋아하지 않는다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무시한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나를 싫어하게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나한테 무관심하고 냉정하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무시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해야지. 그러니까 남이 결정하기 전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결정하는데 따라가는 것은 이게 내가 무시당하는 거거든.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뭐하는 부부들이 싸우다가 이혼하자 이러면,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이혼하자고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고 그래야지. 네가 이혼하자 그러면 안 돼. 이건 자존심 상해. 가령 이제 그런 사람이 많죠. 이제 가령 청춘 남녀들이 이렇게 연애할 때도 가령 이 헤어지자는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헤어지자는 소리만 들으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라고 하기 전에 그런 낌새가 보이면은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 돼. 내가 헤어짐을 당할 수는 없어. 내가 헤어질 수는 있어도. 이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시당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 안 좋다라고 네. 될 수도 있고 안 좋아한다고 될 수도 네. 있고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을 참을 수 네.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남이 나한테 무관심하지 못하게 잘난 척해야 돼. 그리고 똑똑해야 돼. 그리고 결정은 내가 내려야지. 다른 사람의 결정에 내가 끌려가면 안 돼. 이렇게 나타나는데 상대방도 똑같지, 사실은. 어느 누군들 사실 무시당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도 사실은 자기도 그렇지 않은데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러면은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열등해 보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은 싫은 거지. 그러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다 사람들은. 예?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다 주인공이고 싶고 자기가 똑똑하고 싶고 자기가 잘나고 싶고 그렇지.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실제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당연히 가령 자기가 상대적으로 못나 보이게 되는 사람은 사실 만나기 싫지. 내가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잘났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은 맨날 만나고 싶지, 어울리고 싶지. 그러나 만나면 내가 맨날 1등한 거 느껴지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느껴진다면 맨날 끌려다녀야 되고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이건 뭐 사람마다 기본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항상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중심이니까 상대방이 어떠해 이건 몰라. 하여튼 나는 그래야 돼. 다들 그렇죠. 상대방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이제 눈빛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잘나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 잘난 척을 하려면 뭘 잘난 척 할 거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거리도 만들려고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별로 인정 안 해줄 것 같으면 더 열받지. 이거 뭐 더 열받게 되는 거지. 점점 더 사실은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고 대인관계가 즉 불편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냥 점점 실제로 경험되는 거와 그게 드러나는 것이 괴리가 자꾸 생김으로 해서 스스로 불편해지게 자꾸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괴로움도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문득 나를 괴롭히려고 일어나는 괴로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각되기 위한 것이라는 자각이 딱 일어나게 되면은 이건 없애야 될 게 아니네. 없애야 될 게 아니네. 지금까지는 그것을 회피해야 되고 안 일어나야 되고 아예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고 일어나면 빨리 없애야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거라고 한다면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이 문득 되니 없애야 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가 된 거지. 이제 비로소 중도가 된 거지. 그동안에 없애려고 했던 중도는 사실은 제대로 된 중도가 아니라 중도가 되려고 한 이랬으면 사실은 중도가 아닌 이 관념의 중도였을 뿐이지 생각의 중도였을 뿐이지 실제의 중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문득 그런 자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가 됐지 문득. 그러니까 이제 문득 중도가 된 거예요. 이제 비로소 중도가 된 거야. 중도가 되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안 됐고 이제 되려고 함이 없으니 문득 되려고 함이 없으니 비로소 중도가 된 거예요. 바로 요게 느껴졌을 때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 막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 자각이 되는 거예요. 어제 문득 그런 경험이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경험은 내가 머리로 적용해주고 이해하려고 한 그런 느낌하고는 달라요. 이게 확 다른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하자면 비슷한 것 같아도 실제의 경험은 달라요. 그래서 바로 어제 그런 경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가 된 것 같은, 따로 놓은 것 같았는데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중도에서는 경험되는 그대로니까 비로소 따로 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따로 놀아요. 요거와 요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따로 노는데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돼버렸어요. 왜 이건 따로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중도란 도란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이 말은 맨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지만 실제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같이 돼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런 자극 때문에 그런 거죠. 맨날 무아 하지만은 무아가 머릿속으로 백날 무아가 뭔지 알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래요. 제일 처음에는 그렇죠. 법륜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득 무아라는 말을 들으니까 가벼워졌어요. 왜 그러냐? 전부 다 내 문제라고 생각했으니 삶이 무거워졌죠. 문제가 많죠. 문제투성이죠. 그게 전부 내 문제였단 말이에요. 전부 내 문제. 이 사람 대인관계에서 느껴지는 모든 불편함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고민이었지. 근데 뭐하다. 나란 그런 것은 없는 거다. 이 관념이다. 라는 소리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 문제 때문에 싹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문득 가벼워졌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벼워진 것은 일단 어떻게 보면은, 그래, 내 문제가 아니야. 라는 일종의 하나의 해피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법륜스님 같은 그런 분이, 나는 없다고 그랬으니, 어떻게 보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순간적인 안도가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실제로 무아란, 그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괴로움이 오면은 내 괴로움이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했잖아요? 정말 무아에 대해서 바르게 진정 알았더라면은, 바로 그런 자각이, 바로, 괴로움이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괴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괴로움이 아니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도 실제로는 괴로워할 게 아니야.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해도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네. 이 자각이 있어야 비로소 가벼워지는 거예요, 삶이. 한때 꽉 잡혔을 때는 그 말만으로 그래 괜찮아라고 이해만 받아도 편해지만 그것은 얼마까지 못해요. 그 탓이 또 그래. 맨날 이해 받을 수도 없잖아. 그거 안 되니까 맨날 요즘 자비관인가 해서 그래 괜찮아 응? 스스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안을 받는 나와 이해하는 나 도대체 이게 서로 생각 속에서 생각 노름하고 있는 거지. 내가 나를 이해해? 자비관이 그렇죠? 괜찮다. 아니, 내가 나를 이해해? 그러면 이해안 받는 나와 이해하는 나는 이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이게 완전히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꼴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문득 그런 자각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니 중도로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문득 그런 자각이 있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이 그동안에 답답했던 것들이, 그동안에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쫙 된 거예요. 자, 이제 비로소 이제 무아가 알아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무아를 뜻으로 무아를 아는 것, 이건 무아가 아니죠. 진정 만약에 듣는 나가 없고 그냥 들림만 있다면, 생각하는 나가 없고 생각만 있다면 뭔가를 뭘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듣는다는 말이 없으니 들을 일이 없는 거죠. 들으려고 할 필요도 없죠. 들으려고 할 필요 없어서 들리니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사라지니 생각을 어떻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지가 이러다 지가 사라지는 것이 뿐이니. 자,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도대체 나랑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비로소 그냥 들리네. 내가 어떻게 듣는다는 것은 잘못됐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네. 라는 이 자각에 의해서 비로소 무아라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무아를 알아. 그러면 무아를 아는 그놈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무아가 아니지. 무아를 아는 놈이니까 역시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 착각 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때는 이 문득 그 당시에 그랬지만 다시 곧 그랬는데 이게 머리로 아는 거. 머리로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제 문득 이제 경험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니 그렇게 주르륵 중도가 됐고 그러니까 자각이 주르륵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지금까지 나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무시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이해가 있으면 사실 무시한다라고 생각이 그렇게 작용됐던 거지 실제로 상대방이 무시하고 안 하고 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설사 상대방이 무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겠지.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자각됐으니 이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무시했든지 상관이 없어. 네. 실제로 그 사람이 무시했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무시한다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그건 그 사람이 무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내가 조금 전까지 그랬던 거와 똑같은 상태일 뿐인 거죠. 나처럼 이제 이렇게 자각이 되면은 가벼워질 수 있을 텐데. 무시한다는 것도 불편한 거고 무시를 당한다는 것도 불편한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제 바로 문득 나를 괴롭히려고 일어난 괴로움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경험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을 막 방어를 하려고 하든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려고 하든 당했으면 빨리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든지 또는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실제로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든 말든 그것은 관계없죠. 나도 그동안에 오해했듯이 그런 것일 뿐이니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아니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어떤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 생각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그냥 문득 그런 체험이 됐기 때문에 이게 문득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문득 되었을 때 바로 그런 이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라고 제일 처음 그렇게 됐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수행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을 칠갑지라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제 7가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온전한 깨달음의 과정에서 경험되는 어떻게 보면 요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 요런 경험 저런 경험이 이게 깨달음의 징후의 경험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희각지라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뛸 듯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경험이 있어요. 문득 일어나는 어떤 자각에 의해서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제 온전한 깨달음 또는 도의 상태로 되어지면은 이런 것은 이제 점점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답답했으니까 일어났지. 몰랐으니까 일어났지. 네. 오해하고 착각했으니까 일어났지. 이제 점점 이제 착각이 없어지니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답답함이 있을 때는 뭔가 삶에서 괴로움이 경험됐을 때는 이렇게 뛸 듯이 제일 처음에는 기쁘게 느껴지지만은 요게 이제 몇 분 되고 나면은 요거는 그냥 이제 일상이야. 이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이제 없어. 뭔가가 문득 일어나는 어떤, 가령 이해되지 않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이해 같아. 이해가 계속 일어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발견되는 사람이 알미, 이해가 막 일어나는 사람이 돼. 그래, 제일 처음에는 이게 아주 신기하죠. 막 기쁘지. 그러면 이제 일상삶이 이래요. 일상삶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어떤 것으로부터 놀라지 않죠. 일어나는 것들로부터 이제 그래서 평온이라고 그래요. 이제 희열은 이제 평온으로 바뀌어서 이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 경험과 평온, 요 두 가지가 이제 남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중도의 삶이고, 요게 바로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삼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과정에서 바로 그런 뛸 듯이 기쁜 것 같은 이런 희열의 경험이 반드시 경험돼요. 반드시. 왜 반드시라고 그러느냐? 사실은 다들 답답했기 때문에, 삶이. 사실은 다들 불편했기 때문에. 사실 이해되지 않는 삶 때문에, 스스로 어떤 불편 때문에, 답답했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는 그렇게 기뻐요.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으로, 머리로 이해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쁨이 일어나질 않아요. 바로 그런 경험으로서 일어나요. 그래요. 맞아. 단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붙잡으면 안 돼. 붙잡으면 거꾸로 가. 예. 그 경험을 붙잡고 그 경험을 다시 관념화하면은 다시 또 거꾸로 돼요. 사실은 우리는 살면서 어떤 자각의 경험은 도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떤 자각의 경험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름 어떤 기쁨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 뭔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문득 발견되는, 문득 자각이 되는 경험은 사실 수행을 알든 모르든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령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관념화시키고 다시 삶이 관념화돼요. 그래 그것으로 끝나. 근데 수행자들도 이게 이제 관념 수행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중요한 걸로 붙잡아요. 가령 예를 들면 뭐 견성이라고 하든가 깨달음이라고 붙잡아요. 그것도 그 내용을 붙잡아요. 이러면은 또 사실은 불편한 삶이 돼가요. 그래서 결국 가령 희열이 평온으로 되고 이런 경험이 계속됨으로써 평온으로 되는 이렇게 되는 것은 오로지 처음과 끝 이전과 이후도 다 오로지 중도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하시는 그대로 이것이 그냥 삶의 그냥 삶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해나 착각 없는 삶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돼야만 그렇게 되는 거지. 다시 뭔가를 잡으면은 그 관념이 또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랑 똑같아져. 그럼 또 중도가 아니야. 그럼 또 잘못된다고 생각되면 또 바르게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가령 잘못되는 생각이 들면 잘못된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고 뭔가 그래라는 생각이 알아지면 그대로는 알아지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지. 그것을 잡고 또 요게 맞아 저게 틀려.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착각을 잡고 요게 맞아 저게 틀리고 했다면 이제는 요 경험 어떤 자각의 경험 이걸 가지고 또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래 버리면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또는 그렇게 해도 경험되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역시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그래도 이제 그런 자각, 이것은 수행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고도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을 붙잡아서도 안 된다. 이러면은, 그 정도에서,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비록 제일 처음에는 큰 기쁨이고, 뛸 듯이 기쁨이지만은, 그럼 이게 점점 약해져서 평온이 되면
재미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아예 불편이 경험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이제 그동안에 못 느꼈던 전부 다 생생함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것도 이래서 좋고 저것도 저래서 좋고 이런 거지. 그래 이것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그걸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거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칠다라는 표현은 자칫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뛸 듯이 기쁜 이것은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거칠다라고 표현해요. 평온은 그래서 평온을 최고의 경지로 보지 이 뛸 듯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최고의 경지로 보질 않아요. 경험해보면은 뛸 듯이 기쁘 야 이게 정말 사는 맛이지라고 그러지만 이게 정말 사는 맛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흥분 상태와 비슷해서 초보.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제 동력 없이 이제 정말 뭐든지 경험되는 그대로 이제 그냥 그대로의 경험이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름 다 색상마다 다 어느 색상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해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것은 다 그랬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그대로 느껴지니 오히려 삶의 맛이 맨날 내가 맛있다라고 해서 야 이 된장국 이거 너무너무 맛있어 이거 우리 마누라 된장국이 최고야 라고 해서 맛있다라고 먹는데 이제 그것만 먹다가 이제 뭐든지 다 맛있어 뭐든지 다 요거는 요런 오면 요거는 요런 향 요거는 요런 향 자 바로 요렇게 삶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걸 또 이제 이게 경험돼야 되는데 이걸 붙잡아 버리면은 삶은 또 불편해지고 수행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시 여전히 그냥 하라지는 그대로 가는 더 중도라가는 이 기본을 한데 이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자극이 있었으니 이제 하려고 하는 또 중도란 뭔가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란 항상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지 이 경험을 바꾸려고 하거나 이 경험을 안 하려고 하거나 아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든지 뭐가 일어나든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와 알아지는 그대로다.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함이 없다. 요게 이제 그리고 판단도 설사 판단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일어나는 하나의 판단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판단은 여전히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틀림없이 또 잘난 척 한다라고 들 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는 생각일 뿐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작용되는 것일 뿐 이제 이 생각을 단지하지 않아요. 그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보이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인데 이 생각은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잡질 않아. 당연히 자 세상에 잘난 척 이런 것은 없어요.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뿐. 우리가 잘난 척이라는 것도 생각일 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거나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여전히 어떤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이 작용돼도 그것도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것도 가령 괴로움이라 하는 것도 나를 괴롭히려 일어난 것이 아니듯이 생각이 그렇다는 것도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면은 이제 바로 삶의 자유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나도 정말 이제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대자유의 삶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그 경험이 있기 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해로서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두의 이치를 아는 것으로 통해서 이해로서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거하고 학교 다닐 때에 우리가 지구가 자전한다. 그 다음에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 배움으로써,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자각되기로는, 그 착각 상태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그렇죠. 서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름이 그렇죠. 지나가는 거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서 눈을 아무리 수십 번 비벼도 똑같이 태양이 지구를 여기 돌고 있고, 구름이 흘러가는 거지. 지구가 흔들는 것 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학교에서 지구가 자전하고 태양주를 공전한다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서는 분명히 이제 그걸 믿잖아요. 과학적으로 교과서에도 실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자전하고 공전한다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우리의 인식 속에는 항상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거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느끼는 그와 같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근데 그러나 이제 그냥 이렇게 알아서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제 우리는 아유 해가 서쪽으로 이제 지네 이러고 구름이 지나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착각 속에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이제 혹가다 한 번씩 이제 진짜 막 공전이고 그 지구가 자전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떠올릴 때는 있지만 근데 그것도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워서 아는 자전과 공전과 우주인 달나라에 갔던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가서 지구 바깥에서 진짜로 자전하고 공전하고 하는 것을 본 우주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가 도의 이 지도 머리로 이해해서 그 사실을 믿으니까 일단은 과학적으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그게 그 교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의 이치는 그게 도의 이치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지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작용이지 연기작용의 그 이치를 설명하셨는데 이제 또 물리학이나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더더욱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머리로서 이해된 걸로 해서 그걸 일단 신뢰하니까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머리로서의 그 암하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경험을 못해서 도의 어떤 중도의 경험을 못해서 답답하다 이렇게 한두 번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머리의 그 도의 이치를 이해로서 그거를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적용해서 풀어나가는 적용해서 그대로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느끼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거지, 체험하는 거지. 일단 이해로 사는 거지. 어떤 체험이나 하울경이나 이런 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땐, 체험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어제 그런 체험이 탁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그게 체험을 딱 하고 나니까, 다른 거예요, 전혀. 체험으로서 제가 확실한 암과 머리로서 완전히 이해하는 거하고 다르고,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알았을 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머리로서 아는 걸 갖고 자기가 저걸 적용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도의 이치를 머리로 이해해서 그걸 적용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그런 현상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하고 나니까 역으로 저절로 교사님이 그동안 쭉 얘기하셨던 것들이 저절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 많은 것들이 다 알아지면서 다 이해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해하려는 게 그런 게 막 하면서 저절로 이해가 되면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경험한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달나라에서 본 사람은 확실하게 믿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 눈으로 직접 다보고 체험을 했으니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저도 어제 그 일을 겪음으로써 사실을 어제 그 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떨 때는 좀
평소에는 그래 맞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그 사님도 뭐 깨달음 뭐 그런 거 그냥 공부로 통해서 아시는 걸 얘기하겠지. 입으로 하는 거니까 머리로 그 사님이 머리가 엄청 좋으시니까 내가 지적인 거는 진짜 인정한다. 굉장히 그렇지만 그냥 머리로서 아시는 걸 얘기하셨겠지. 저는 이렇게 그런 마음도 또 어떨 때는 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그게 그 맨날 그 입으로 그 어떤 강의를 설법을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생각이 어떨 때는 정말 대단하시다 어떨 때는 뭐 이래서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어제 그 경험으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써 확실히 알아지니까 이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확실한 이게 맞다 중도가 진짜 확실히 맞다라는 그 확신, 믿음. 근데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심지어는 어떤 수행 지도자까지 또 그래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 사유를 통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깨달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사유, 정사유, 뭐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해야 한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정말 이론적으로 또는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머리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 달에 가보지 않아도 사실은 이 지구가 가만히 있고 이 태양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나 이렇게 달이 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많이 경험되고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 경험을 계속해서 어떤 생각으로 가령 들은 학교에서 배운 그걸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보임에도 느껴짐에도 있는데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령 태양이 돌고 구름이 흘러간다.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고 이런 것을 과학 입장에서 뭐 그런 거 없습니까? 가령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평평하지 어떻게 지구가 둥글어요? 사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우리 생각만 있지. 아니 우리가 차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뭐 가봐요. 지구가 둥근지. 경주에서 오시면서 도대체 둥근서 요리 왔어요? 그냥 오르락내락 하는 데 있어도 사실은 평지에 있다는 느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어떻게 발견했겠어요? 가령 바다가 분명히 저 바다는 수평선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 돛 끝만 보이다가 점점 오면서 점점 형체가 드러나요. 근데 이걸 무심코 우리가 평탄하다고 생각하면은 멀어서 그렇겠지 그냥. 그렇죠. 멀어서 그렇겠지. 근데 어떤 그런 예를 들면은 그런 전제가 없거나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다. 지구는 뭐 둥글다 또는 이런 것을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다들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지구는 평평하죠. 평평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 경험돼도 평평한데 우리는 사는 것 같지. 그 안에서 산이 이렇게 되지. 전체적으로 이런 평평한 판 위에 산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이렇다 생각하지. 요렇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질 않죠. 경험상은.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사실은 평평한 데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또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선입관에 잡히지 않으면은 이런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꼭 달나라에 가봐서 그렇게
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실제의 경험에서 그런 것이 다 경험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세요. 우리 일어나는 거, 당연히 요거는 가만히 있고 요렇게 돌 때의 느낌과 요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당연히 느낌이 사실 우리 몸의 느낌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아니, 이 차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주차하고 있었는데 벽을 앞에 보고 이렇게 주차하고 한숨 자고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차가 갑자기 저 앞으로 계속 가네? 막 브레이크를 잡아도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옆에 차가 지나. 옆에 차가, 아니, 이게 자고 일어나서 이게 좀 멍한 상태에 있었는데, 옆에 차가 빠져나가는데, 저는 이게 옆에 차는 가만히 있고 이 차가 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브레이크를 밟고 해도, 이게 막 부닥치겠는 거야. 이 차가 미쳤나. 이제 보니까 옆에 차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들이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각은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은 이런 경험이 있어도 이런 것은 바보같이 또 그런 그 잘못 알았네. 그거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느낀 것이 정말 움직이는 건가? 진짜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느껴보시면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 차가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가면 벽에 부닥칠 것 같아. 막 브레이크를 밟고 아무리 그래도 안 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건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어떻다라고 하는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자극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그 당시에 현미경도 없고 어떤 그런 과학 이론도 많지도 않았을 때고 그렇지만 어떻게 그런 걸 하셨을까?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이게 실제지. 근데 이런 실체가 아니다. 그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바로 중도라고 하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선입관, 어떤 생각도 우리 생각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죠. 응?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는 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면은 돈다는 것이 당연히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느낌이. 정말 가만히 있는 거와 도는 것의 경험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얽매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지가 안 되는 것인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도라는 것은 그래서 깨달음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깨달음은 그러니까 머리로서 깨달을 수가 없죠. 머리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끼워 맞추는 거지. 네. 누구한테 듣고 끼워 맞추는 거지.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이런 자각은 바로 어제 그렇게 오듯이 문득, 그렇구나. 도대체 생각을 풀려가지고 결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문득 어떤 생각이 드니까 문득 어떤 자각이 일어나서 이게 팍 풀리는 것 같은, 그냥 풀리는 것 같은, 해결되는 것 같은, 이렇게 되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제 분석하려고 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생각하려고 함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분석하려고 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경험되는 그대로 이제 어떤 생각이든 그냥 그 생각은 경험되는 그대로지. 물론 어떨 때는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곧 그 순간 또 착각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자각이 됨으로써 그런 고집이 이제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중요한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가령 달나라에 가보지 않아도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선입관에 얽매이지 않으면, 가령 우리가 뭔가 누구한테 학교에서 배운 것도 들은 거죠. 들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게 많이 바뀌었지. 그럼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그때 나왔던 거 어쨌던 거 기억이 잘 안 나네. 뉴턴의 그런 것은 확실히 배웠지만은 그게 자꾸 바뀌는 거죠. 바뀌죠.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 은연중에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의 맞은 게 없어요. 지금 보면은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말들도 어떤 책을 보든 어떤 책도 누구의 말도 그걸 믿거나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그대로 여기에 스스로 자각으로서 확인이 되는 이 경험 속에서 비로소 이제 믿는다 안 믿는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사실이 확인되는 그냥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이 현미는 안 봐도 달나라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선입관에 얽매이만 있지 않으면 어떤 견해로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거나 규정하지만 않으면 그런 통찰과 그런 깨달음은 누구나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견해로서 해석하고 사유로서 이치를 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결론을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맞다라고 전제하고 그거다 끼워 맞출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경험하기 전과 경험한 그때의 경험과의 차이처럼 그렇게 아는 그 깨달음과 그런 이치는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사유를 통해서 또는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 내린 결론과 그때 그렇게 내려진 결론으로서의 삶과 어떤 이 이치가 분명해지는 어떤 경험 또는 어떤 견해에 얽매임이 없이 견해로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이 경험과의 차이가 한번 경험되고 나면은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누구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삶이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단순하고 그냥 그게 근데 저는 어떤 전체적인 모든 문제에 이게 어떤 이게 도의 이치가 적용돼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의 괴로운 문제 하나가 이 어떤 중도로서 이게 탁 돼버리니까 이거는 내가 괴로워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다른 부분은 근데 제가 남들은 뭐라 해도 저만이 갖고 있는 저의 저 혼자만의 이 괴로움 그거 이 내 삶에서 여러 일이 있는데 이거는 극히 일부분인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중도로서 이게 돼버리니까 근데 그러고 이거는 하나인데 이게 하나가 또 나중에는 전체 문제의 열쇠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의 괴로움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세요.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임이 있으니 괴로움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작용의 이치는 똑같기 때문에 보임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들림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이 있으니 괴로움이 있고 행동이 있으니 괴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치, 즉 경험되는 이치는 똑같은 거잖아요. 뭔가가 보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로서 해석됨으로써 괴로움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견해는 보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들림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사실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것이 이해가 딱 되고 나면은 그래요. 이제 자 보이는 문제나 들리는 문제나 근데 우리가 세상에 말이에요. 상황은 다 다르다고 하지만은 보이고 들린다라고 하는 실제로 이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이 좋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이 안 좋다. 자 보인다. 좋은 사람 만나도 보인다라는 거고 안 좋은 사람 만나도 보인다라는 거죠. 좋은 소리를 들어도 칭찬하는 소리도 들림이라는 거고 욕하는 소리도 들림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현상이 아니죠? 네. 여기 해석만 다르죠. 그러니까 저 회사 가서 일한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이거지. 도대체 일을 한다는 게 뭐예요? 일을 한다는 게 생각이 작용되고 손이 작용되는 게 느껴지고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이런 거지. 도대체 일을 어떻게 경험돼요? 일이. 그런 경험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치는 똑같은 것인 거예요. 이치는. 그러니까 일하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술 먹으러 갔을 때 술집에서든 이치가 똑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어떤 그런 이치가 분명한 경험, 어떤 그런 것이 해결되고 단지 현상의 경험이 아니라 어떤 자각으로 인해서 그런 해결되는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무슨 일이 나도 어디에 처해져도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되는 이 이치는 어디냐가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은 맨날 산속에 들어가면 편안해지라 그렇지만 산속에 들어가도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으면 맛보이면 똑같은 거예요. 응? 도시에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시장바닥에 가도 똑같은 거야. 시장바닥에 가면 정신없다고 그러지만 아니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야. 뭐가 들리고 뭐가 보이든 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찰나의 문제는 똑같은 것인 거예요. 다. 그래서 바로 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자각, 이치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으면 그동안 어떤 생각이나 견해에 얽매였다라고 하는 이 자각,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자각,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하는 이 자각만 있으면은 그렇죠. 삶의 현장이 어디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든 우리의 경험은 항상 보임이고 들림이고 느껴짐이고 직장에 가서도 보임이고 들림이고 느껴짐이고 생각 작용함이 알아짐이고 그리고 말이 나가는 경험, 이게 행동이 일어나는 경험이죠. 어디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술집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가도 마찬가지, 어디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바로 이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그렇죠. 이제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해져도 무엇이 일어나도 다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참 좋은 일입니다.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뛸듯이 기분인데, 누구한테 어떻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어저께는 막 주체가 안 되고 그 사람한테 빨리 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경험을 막 나누고 싶은데 그래갖고 막 내일 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제 그런 기쁨은 없고 똑같고 올라오면서도 내가 이걸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할 얘기도 막상 또 하라니까는 다 까먹은 거예요. 내가 뭘 느꼈는지 뭘것도 모르겠고 그때가 진정한 자각이었다면은 당연히 다 까먹은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한번 일어났던 그때의 그 경험이고 지금 보이고 들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붙잡고 있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뭐라 그럴까, 그 자각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시 기준이 되면은 아니라
그 순간 이제 기준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되었으니 그 점이 이제 가령 순간적으로 착각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들 수가 있고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빠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이 바로 이제 그런 데 대한 또 착각에 빠졌더라는 이 자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작용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려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바로 그런 순간에 작용되게 될 거예요. 그럼으로써 점점 이제 더 그게 있음으로써 더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제 도의 삶이 되려고 함이 없는 정말 이제 도의 삶이 문득문득 되지는 경험이 더 많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도라고 하는 그 삶이 되어져 가고, 그때 이제 순간 착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전의 삶에서 정말 문제가 없는, 뭐 더 이상 뭔가 걱정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당연히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삶이 되는 거예요. 가령 뭐 불과 지어서 옛날 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지언정 그것도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뒤에 여전히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제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좀 분명하니까 정말 이제 뭐가 실제로 경험이 됐으니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을 붙잡으면 안 돼요. 그 경험은 그 경험으로서 그 순간 작용된 것으로서 인연은 다 한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 일어난 것은 괴로움이 일어남으로써 인연을 다 한 것이듯이. 그래서 이 미련을 가지면은 이 중생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이러면 이게 중생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관념 또 이제 지나간 일을 이렇게 떠올리는 게 관념이고, 지금 현재 깨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느껴지고 알아지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이제 그냥 지금은 이제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함이 없어지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그대로 그냥 그것만 또 착각하더라도 또 착각이 되어졌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착각에서 깨어났다가 할 일이 없는 거,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니 이제 삶을 어떻게 바꾸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처해지는 대로 또 여기서 작용되는 대로 이 작용을 내가 이제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난 척하면 일어나면 그대로, 응?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로 우러나는 대로 미래는 되어지는 대로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바로 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득 가령 어떤 예를 들면은 문득 우리 어머니 참 지난번에 봤을 때 뭐 아프다고 그랬더니만 지금 어떻게 됐지? 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그냥 전화 잡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가령 뭘 안 한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서 이상하게 되면 이상하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되어지는 대로 일어나는 것, 생각도 일어나는 그대로고, 의도도 일어나는 그대로고, 말도 일어나는 그대로, 행동도 일어나는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은 자,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생각이 작용되면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작용되게 될 거예요. 단지 억지로 막 이래야 된다라고, 저래야 된다라고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전화하셔도 돼요. 경주시까지 멀리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오는 것도 이제 그 기쁘고 이제 그렇게 나서 이제 이것도 되어지는 대로 여기 오는 것도 맞으면 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맞이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오시니까 좋잖아요. 좋잖아요.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네, 없으면 쭉 이야기 들어보고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저는 얘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한번 소감 말씀해 보셔야지, 이제. 저는, 물론 이제 그런 고민하는 거를 그동안 쭉 몇 차례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또 저하고는 또 다른, 물론 부부지만 또 서로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또 그렇죠. 다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집사람 의견을 저 10분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주 이제 초보적인 뭐 전혀 지식이 아주 바닥이죠. 제 업무 분야에 어쨌든 매진하다 보니까 뭐 어제 늦게까지 저도 어제 늦게 일을 보고 왔는데 거의 잠을 좀 설치는 거 제가 근데 막상 와서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의외고 그래서 내가 어떻든 그런 부분에 뭐 직접 이렇게 찾아뵙고 그 귀한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뭔가 저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게 좀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좀 들으면서 근데 이제 저는 또 오히려 저는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뭐 식구는 계속 이제 그걸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고민을 하는지 고민을 하는지가 아니라 고민이 되지죠.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떻든 가장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다급한데 뭐 저런 고민까지는 안 해도 될 텐데 하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물론 상대적으로 저도 또 그런 걱정이 많죠. 여러 가지 제 기준으로 근데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이 됩니까?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막연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제 그러니까 자꾸 걱정이 되는지 걱정을 하시는지 불확실하지만 뭐 이제 걱정이 됐다가도 굳이 내가 지금 뭐 걱정할 필요가 있나 또 얘기대로 뭐 되어지는 데 살면 되는 거지. 그럼 그 이전에는 제가 이게 참 이 나이 탓인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 이전에는 모든 게 이게 옳다 뭐 그러다 맞다 다르다 이런 어떤 분별하는 게 뭐 실제로 많이 하려고 했죠. 야, 이 잘못된 거야, 이 맞는 거야. 근데 이 어느 순간 모든 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럴까요? 뭐 맞는 것 없는 것 같고 뭐 옳은 것 없는 것 같고 모든 이치가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그걸 다른 각도로 나이 탓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점으로 보냐면 새벽에 잠이 좀 적어지는 시점부터 이 모든 게 내 생각만 모든 게 맞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자꾸 제 생각을 이렇게 좀 억누른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힘이라 그럴까요? 막연하지만 그리고 뭔가 이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식구는 계속 얘기하죠. 네.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정말 편한 얘기를 하고 있네. 하루 24시간을 바쁜데, 막상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 들으면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인데, 저는 사실, 당장 내일이 내가 다급한데,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조금 입장이 좀 그렇죠. 아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이시죠. 자, 한번 그러면 하여튼 보십시다. 뭐 도고 수행이고 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한번 보십시다. 자, 요즘 새벽에 좀 잠이 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없어진 것 같고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자꾸 좀 억누러지게 되고 고집하지 않게 되고 그러셨죠. 그게 나이 탓인가? 사실 주변에 보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고집스러워진 사람이 많아요. 어린애처럼 떼쓰고 뭐 그런 게 왜 나이 들면 다시 어린애가 된다는 이 말이 있듯이 사실은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나이 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에서 그런 직장에서나 일의 현장에서도 사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경험을 이제 수다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기술사여도 실제로 현장에 대처하거나 현장을 분석해서 내린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우선 기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술사 합격했으니 다 기본적으로 그건 다 돼 있다고 본다면은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에 대한 어떤 견해나 그리고 이 현장을 어떻다고 진단하는 견해부터 처방하는 견해까지도 다를 수도 있죠. 다 똑같지는 않지요. 딱 현장에 주시면 다 같이 어떤 결론이 나지는 않죠. 또 가령 아마 그런 것도 합니까? 가령 어떤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난 대형 화재면은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런 진단하고 하는 것도 기술사들이 참여할 때도 있습니까? 그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고 이제 사이드에서 뭐 좋은 정도는 그런 어떤 가령 견해를 구하는 그런 쪽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견해들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 어떨 때는 막 내가 맞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몰랐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정말 어떤 견해를 옳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가 깨달음이죠. 어떻게 보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견해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들이 계속 되다 보니 이제 고집하기가 어렵게 되어져 가는 거죠. 왜냐면은 그런 견해가 다른 견해도 많고 또 견해를 한때는 고집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나중에 꼭 그렇지 않다는 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도 강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죠. 나이 탓이 아니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이제 아기에 뭐 그런 어떤 기쁨이나 순간적인 확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저는 이제 쭉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막연하게 대학을 가야 된다는 동경만 하다가 제가 아주 늦게 40 넘어서 대학을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탁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 직장에서 내가 낸대하고 사람들 들어오면 가비니까 뭐 나이 많고 적고 어떻든 보면 고개를 숙이니까 내가 너무 의시됐던 것 같아요. 딱 갔는데 학문제가 참 하는데 너무 이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너무나 빙산의 일각이구나. 그딱 그게 이제 느껴졌고, 지금은 요 최근에 이제 그 중공업 쪽에 가서 이제 본의 아니게 요청을 받아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서 막 이렇게 어떤 수업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아주 그 많이 하는 질문인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 몰랐던 게 이게 아주 초보적인 건데 그래서 내가 정말 저는 존경스럽다. 직접적으로 그래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띵한 거야 이게. 내가 저런 질문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이제까지 내가 안다고 했구나. 네, 물론 이제 그동안도 이제 그런 부분은 그 뭐라 그럴까요? 각 현장마다 특성마다 거기 있는 부분이 최고 대가입니다. 현장에 네, 실제 실제 경험하는 사람. 실무 경험자들이 그 대부분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 이론적으로 일부 아주 얄팍한 지식 갖고 내가 안다 이런 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점점점 이제 제가 좀 초라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물으면 주변 동료가 물어도 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 사실은 그것은 안다라는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또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기술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내가 가르치러 왔는데 자꾸 의식을 하게 되는 게 제가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군의 기술사가 최고의 근인이 당연히 뭘 물어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안다라는 자부심도 있는데 알아야 된다와 안다라고 하는 자부심 둘 다가 있는데 어떤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게 뭔가 좀 막히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을 때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저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전기 강의가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요 위에 이제 전기 배선을 제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돈을 평당 15만 원 달라고 그러던가 이게 30몇 평 4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저는 한데 전기 이 재료만 사면 되는데 전기 재료 사고자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전기 강의를 봅니다. 그러면 전기 강의를 들을 때는 저는 저 전기 강의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제가 해야 될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비춰서 바로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게 그대로 돼서 요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거네. 저러면 되겠네. 이렇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암기하고 말고가 필요가 없죠. 즉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것으로의 자각인 거예요. 그리고 또 가령 우리 이런 대화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기 안나님하고 하는 이런 대화는 가령 암기를 해서 내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누가 뭔 질문을 할지에 대한 준비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경험되지 않는 사실을 물으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경험한 사실이 없는데 뭘 그렇게 하는데 다시 그런 지식적인 것을 물어보면 돼요. 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경험된 사실? 자, 보이고 들리면 경험 사실이야 수없이 했는데 저는 어떤 이론이나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경험되는 그대로 보니까 경험되는 건 뭐든지 그런 뜻이야. 그럼 이렇게 경험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 준비할 것도 없고 누가 뭘 물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이론, 뭔가를 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가지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하면은 경험에서 바로 해야지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점점 더 불안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맨날 공부하셔야죠. 최신 이론이 뭐가 나왔는가?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어디 이제 요청을 이촉을 받으면 어떤 전문위원 또는 그렇게 해서 자문으로서 이촉을 받으면 불안해지죠? 그럼 맨날 공부해야지. 맨날 공부해야지. 자, 이론은 항상 어디서 나옵니까? 이론이 먼저입니까? 경험이 먼저입니까? 경험이 이론이 됐습니까? 이론이 경험이 됐습니까? 모든 전기에 대한 이론도 사실은 아주 간단한 그거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원리는 가장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저희 전기를 잘 몰라서 잘은 모르지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론은 경험을 통해서 이론화됐지 이론이 먼저고 경험이 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를 이론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바탕이 돼서 당연히 경험을 통해서 이 이치가 터득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이론이 나와도 다 사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제가 전압 측정기하고 이걸 하나 샀어요. 왜냐면 전기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도 작업 땅으로 묻다 보니까 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해서 무슨 메타 디지털 무슨 측정기 타코메타인가 무슨 메타를 하나 샀어요. 조그만한 거. 결국에는 흐름, 전압, 저항 어떻게 보면 가장 전기의 가장 기본과 이 경험에서 모든 이론이 나온 거 아닌가요? 결국 그 문제 해결하려고 새로운 기계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기계들을 다 알고 이거 최신 기술들의 이론들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대답해 주려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점점 더 불안해지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나이는 들었고 이제 빨리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가서 새로운 이론 물으면 어떡하지? 새로운 장비 물으면 어떡하지? 새로운 재료 물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해지죠? 예, 그래서 그런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다면 누가 뭘 물어도 괜찮은 거죠. 결국 현장 실습자들은 이론은 모르고 그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론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묻기는 물었지만은 이 나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을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우셨다고 그러셨나요? 현장 실무자들이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썼나요? 저는 이제 그런 물론 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제가 하는 이런 공학 분야가 워낙 그걸 이제 옆으로 이렇게 펼치면 분야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다양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경험하고 이제까지 신음으로 쭉 쌓아온 분야는 이렇게 한정적이라는 그렇죠. 한정적인데 요 사이드 분야에 아주 기초적인 걸 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그래도 내가 나름 내가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내라는 걸 이렇게 내세워서는 아니다. 물론 저는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다. 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험 부분은 저는 정말 즐겁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생을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이나 했는데 그렇죠. 정말 즐겁게 하는데 실제 몸은 피곤하죠. 이렇게 떠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물론 그런 교육은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이 자의에서 듣는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생각에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그런 기회를 줘서 나는 감사하고 내가 거기 가서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돼서 내가 또 뿌듯하고. 예. 그래서 저는 뭐, 모든 게 해피합니다. 예. 실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스님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뭐, 평가를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게 개의치 않다. 설령 내가 평가 나쁘면 안 들어오면 된다. 막말은 난 미련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근데 결론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린 게, 아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또 뭐, 그렇게 귀한 게 아니고, 전에는 정말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게 다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 생각이 많아져서 삶의 그런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집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자꾸만, 내가 즐거워야지. 왜 이런 것도 의식을 해? 씻고 이제 그런 교육을 자꾸 하지, 중간중간에. 그게 이제 뭐 전념이 된 것도 있지만, 근데 막상 이제 쭉 뭐 좋은 말씀 하시는데도, 아주 무슨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하지? 단순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자, 이제 다른 건 다 빼고, 뭐 전 분야는 뭐 잘하실 때는 단지 저는 이제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가령 불안감 또는 열등감이라든가 초라함 이런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느껴야 될 것은 아니다. 가령 이것은 뭔가의 어떤 가령 자기가 여기 조금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하지만 역시 뭔가 이래야 되고 최소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요거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막 조금 뭐 좀 불안감 또는 막 좀 불편함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좀 못한 것 같으면은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괴롭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좀 어떤 그런 문제로 이론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항상 그 점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야기한 이게 삶의 현장에서도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대는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괜히 혼자서 이제 괴로워하고 내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가령 도움이 되는 것. 자, 우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남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선 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도움 안 된다 하더라도 가장 같이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라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면은 그래 상대방의 말이든 행동이든 보이는 어떤 모습이든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 맞다라고 붙잡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마 그거는 뭐 두 분이 뭐 한 번도 안 싸우셨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싸워보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또는 나는 이런데 상대방이 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 내 생각으로 상대방이 그럴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 규정해버리면 상대방은 안 그런데 그렇다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렇다고 생각하니 거기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말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 보이거나 어떤 말이 들렸을 때 일어나는 생각이 있죠. 판단이 일어나죠.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은 뭐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 상대방은 내 생각으로 판단을 평가하지 마라. 다 그렇게 작용되는 데는 이유가 그 나름대로 있을 거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이유 없는 무덤 없고 어떤 이유 없이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없으니 내 생각으로 그것을 속단하지 말라. 규정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아주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부터 항상 지금 말씀하셔도 입장이 바뀌면 네. 뭐 이제 감히 말씀드리 그렇고 식구 얘기하면 내가 와이프라면 왜 저렇게 할까? 예. 항상 이 생각을 저는 먼저 하거든. 제 생각보다는 예. 항상 상대방의 입장 예. 그걸 먼저 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예. 이제 예. 학습적으로 예. 예.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 굉장히 좀 식구하고는 약간 다르게 굉장히 좀 제가 또 예전에는 아들이 귀하니까 저도 딸 많은 집에 아들라 계속 이제 존중을 받고 이래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부분은 뭐 동료 간이건 친구건 어떤 뭐 가벌 관계든 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왜 저렇게 할까? 내가 저 양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하는 이 잘못된 건지 잘못된 헷갈리는 게 이게. 아니, 그거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작용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까? 그냥 단지 그렇게만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예. 내 주장을 먼저 하고 상대를 이렇게 결부해야 되는데 상대의 입장에 어떻든 상처를 받지 않고 상대가 조금 원만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는 게 제 욕심을 갖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항상. 저 양반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저 양반이 나한테 돈을 달라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는 게 자꾸 이제 눌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계속 하면서도 내가 왜 자꾸 와이프 입장에서만 내가 자꾸 생각을 하지? 내 입장도 있는데. 오늘도 사실은 요 일주일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바빴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근데 아침에 아주 좀 멀리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근데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근데 표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다. 내색은 못하고? 전혀 안 하고. 안 하고. 내가 내 볼일을 본다 해놓고 또 장거리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또. 그렇죠. 내 볼일 보면서 내가 또 걱정하느니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저도 이제 제 욕심이죠. 보내놓고 걱정하는 것보다는 내 일을 조금 포기하고 와이프 입장에서 내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 생각을 바꿔서 바로 내가 가겠다. 이제 이게 이제 단편적인 예인데 그게 한 번에서 끝나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거든요. 제가 행동하는 게. 그래 보면 이제 그게 뭐 좋은 점도 있을 테고 거기에 어떤 상반되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결국에는 자기 생각의 얽매임이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성격을 탓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주 괴롭죠. 그러니까 하든 말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꾸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자기들 패턴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괴롭죠. 스스로가 불편하죠. 그렇죠. 내 개인 볼일 바쁘나.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럼 상대방은 다 좋기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저 사람 주제도 없이 왜 저래? 그렇죠. 꼭 좋게만 하면 뭐죠? 저 사람이 뭐 나한테 잘 보일 게 있나?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오해할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상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지가 승진하려고 그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것도 좋다 싫다라고 규정할 수 없죠. 다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참 너무 좋다 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전혀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문제는 남의 오해를 하든 말든 그건 떠나서 스스로가 좀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근데 스스로도 자꾸 불편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얘기 들으면서 식구가 그렇게까지 고민할 일이 아닌데 충분히 그 상대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제가 이렇게 사이드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어쨌든, 식구가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고, 전혀 상대는 그게 아닌데. 아니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항상 자신이 경험된 자신이 경험이지 남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항상 한창 사춘기인 여학생 한 16살이나 막 연예인 보면 막 하고 막 집 앞에 가서 밤도 새우고 하는, 그런데 여든 하나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어요. 혹시 저 오빠가, 내가 좋아하는 저 오빠가 이것 때문에 나를 싫어할까? 이게 고민이, 이 삶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옆에서 아버지가, 야, 그 여들은 그거 다 나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해서 하느냐? 아빠, 이거 어디 가서 수술 받을 수 없을까? 이거 나 지금 바로 없애야 되는데, 이게 흔적 없이 해야 되는데. 야, 그게 다 이러다 사라지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야, 그런 문제 가지고, 이런 것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괴로움이란 옆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일어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왜 괴로울 것도 아닌데 나는 그 생각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고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시지 않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떨어.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사실은 스스로 불편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바로 그렇게 작용되는 그 생각을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면은, 그게 진정 상대방을 이해한 겁니다.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그건, 뭐, 바람은 해주고, 뭔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뭐, 그러지 않으면 안 해줄 때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상대방을 이해한다면은. 그런데 이제 그게 오늘 내가 대전에 올라오지 않고 예. 내 이기심으로 내 일을 봤다. 예. 그럼 저는 이제 이게 이쪽 결함도 있고 이쪽 결함도 있잖아요. 그 식구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또 장거리고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쪽 일을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누구의 생각으로 인한 불편함입니까? 제 생각이죠. 제가 그러니까 실제로 온 사실 때문입니까? 이 사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더 얽매이니까 그 일을 포기하신 거지. 결국에는 스스로 행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작용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뭘 물었더라? 걱정은 가령 장래, 앞으로 장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래를 위해서 좀 대비도 해놓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자꾸 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렇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걱정이 일어나는 거냐,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노후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에이, 뭐 될 대로 되라 그럴까요? 자, 그 노후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걱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가 돼야 걱정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얼마면 되나? 우리는 대개 한 10억이면 또는 한 20억이면은,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없는 사람이야. 집 한 채만 있어도 내 걱정도 안 하겠다. 아니, 한 1억 전세금만 계속해서 있어도 걱정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대체 걱정하고 안 하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걱정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런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공학적으로 딱 어떤 기준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죠. 걱정은.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냐, 일어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걱정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그 걱정이 진짜 이제 내 걱정,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 이제 어릴 때 경험이라든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라든가, 또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 막 이야기해보면, 친구는 뭐 노후 대비가 다 돼 있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돼 있다. 요런 경험들에 의해서 작용되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일어난 데 대해서 자유로운.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바로 이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맨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웠지, 사실은. 실제 사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장거리를 운전하고 간다. 안심이 안 된다. 아직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뭐, 생각했던 걱정이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걱정은. 그리고 생각을 해야 걱정이지. 막연한, 이제, 그죠. 예. 그것도 막연한 미래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더 크다라고 느껴졌다면은, 내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것보다는 더, 그래도 이게 더 크다라고 하는,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든, 만약에 이랬다가는 뭐, 한 달간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랬던, 그거 관계없이. 어쨌든,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서 이것이 더 스스로에게 크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작용됐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일어나는 작용도 말씀하시는 거는 되어지는 대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진짜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당신 조심해서 갔다 와. 아니면, 좀 걱정되니까, 대중교통 타고 가. 응? 내가 경주 KTX 여기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대전까지 타고 가서, 거기서 이러면 돼. 그까지는 마중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니 그 생각이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 나는 꼭 그런 사람이다를 규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라고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은 싸우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그렇게 작용된 거다. 그러니 상대방은 어떻게 어떤 일어난 생각으로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일어난 그런 생각들을 사실이라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 그게 뭐 고민거리야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었었지? 라는 그 생각을 사실이라고 붙잡으면은 그렇다고 규정하는 꼴이죠. 그래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렇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를 돕는 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스스로 편해지는 것은 자기에 대한 그 생각도 믿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생각이 옳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작용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지나고 보면은 바뀌는 생각이었고, 그 순간은 그것이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생각이 달라지기도 해. 자,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생각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 진짜 같고, 이렇지만, 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을 배워야만 삶이 이제 편해지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여기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있어요. 그만큼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관계는 있겠지. 그러시면 돼요, 그냥. 어떻게 도와주느냐라는 점도 그러시면 되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도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도 이야기 안 했죠? 수행 이야기 안 했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러시면 돼요.